자, 볼 테니까. 큰 성주는 아니니까. 누워있어요. 누워있으면 좀 나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매석지방법원 형사합의 제1형사부 사건 번호 2025 고합 1234호 피고인 최승철에 대한 살인사건에 대한 공판을 개정합니다. 피고인 나오시죠? 네, 먼저 그 피고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하겠습니다. 네, 피고인은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요.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요? 최승철입니다. 현재 수감 중인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십시오. 자, 먼저 검찰 측에서 공소 사실의 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사건은 피고인 최승철이 교도소 의무실에서 의무관 박승원에게 제공된 수액의 부동액을 혼입하여 피해자를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사건입니다. 저희에게 조금 예, 약간 불리할 수 있는 거는 불리할 게 많죠. 예, 너무 많은데 많죠. 그 중에서 진짜 좀 많죠.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하는 게 직접적인 지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 채취가 없으니 예. 이걸 좀 이길 만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라는 게 좀 고민이고. 그래서 나중에 현장을 가면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지 않나. 그 동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동기, 그 근데 최승철 동기가 아직은 그러니까 없어 보이긴 하네요. 그 동기가 좀 심증이라도 뭐가 있으면은 좀 더 우리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승철 씨 증언에 의하면 뭐 딱히 관계가 그쵸. 없어 보이긴 하네요. 예. 근데 그 최승철 씨는 일단 되게 모범수였다가 예. 그 자꾸 이렇게 뭔가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 최근에 수감생들하고 네, 그 구타에 휘말리고 네, 이러다 보니까 기회가 될 때 그 다른 그 수감자들한테 승철 씨가 어떠한 사건들에 휘말렸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게 그런 거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민이라는 녀석에게 그 들었는데 이제 박승원이 배후에 있다. 얘 가석방이 최근에 탈락되고 집단 괴롭힘을 누가 시켰느냐. 박승원이 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오세민이라는 사람 입에서 나왔고. 그런 소문이 있었느냐고 물어봤는데 알고 있다. 그런 알고 있었네. 그게 이어져. 원래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약간의 조금은 이제 이유가 생겼지. 이유가 생기는 거지. 살인 동기가 조금은 생기는 거지. 왜냐면 7년이라는 기간이 짧아 보이지만 굉장히 길어요. 그 중에 5년을 열심히 이제 모범수로 살았으니까. 근데 거의 끝자락에 탈락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이게 그리고 분노에 오히려 차있겠지. 이게 시간이 더 안 나왔으니까 더 좀 약간 그 긴장이 풀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조심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럼 거지. 그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석방 심사 및 모범수 평가에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강한 원한을 품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수차례 가석방에서 탈락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롱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증언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교도소 내 작업장과 창고를 통해 부동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사건 당일 의무실 출입이 가능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 수단과 기회가 충분히 존재했음을 뒷받침합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며 재판부께서는 엄정한 심리를 통해 피고인에게 합당한 형사 책임을 물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사 측에서는 피고인이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요. 2025년 9월 20일에 그 부동액을 링거에 주입해서 피해자 박승원을 사망하게 했다, 살해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변호인께서 이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네, 우변. 아무래도 우리 꽁익로펌의 권순희 변호사 마지막 사건이야. 맞아, 나의 마지막 사건이기도 하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사건 우리 피고인에게 정말 힘이 됐으면 좋겠어. 전 개인적으로 좀 이 사건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봤는데 뭐 사실은 우리는 무조건 피고인의 편이니까. 맞습니다. 피고인!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 앉으십시오. 저희는 꽁익로펌의 무조건 무죄로 만들어줍니다. 앉아. 아유, 그냥 앉으십시오. 아이고, 일단 저희가 내용은 지금 봤습니다. 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저희는 피고인의 무죄를 저희 입증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얘기를 좀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이렇게 어떤 모셔봤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는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일에 조금 뭐 기억나는 거 좀 다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폭행을 당한 상태로 네네. 이성민 교도관님이 저를 부축해서 의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왜 맞은지 알고 계십니까? 늘 구타는 아무 이유 없이 그렇죠. 시작됐어요. 네. 근데 폭행을 뭔가 이렇게 쉽게 당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당하게 됐죠? 일단 제가 지금 가석방 신청을 네. 해놓은 상태인데 좀 조용히 지냈어요. 네. 가석방 어쨌든 심사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제 가석방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네. 계속해서 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모범수하시다가 실수로 뭐 사건이 있어서 이제 관용부로 밀려나신 거죠? 네, 그리고 정비소실 하셨고. 맞습니다. 이제 나가게 되면 저를 일자리를 잘 안 써주실 것 같아서 그렇죠. 이 기술적으로 좀 배워서 해보고 싶어서 직업교육을 정비소에서 받았습니다. 부동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부동액에 대해서는 제가 다뤄본 적이 없어서 알아본 적이 없군요. 이거를 또 법정에서 가서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가석방을 신청했던 이유가 제가 여기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이유도 억울한 상태고 그 억울한 상태에서 어쨌든 판결이 제 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 여기 들어와서 하루하루가 아무래도 대형 회사랑 싸우는 게 쉽지 계속 않죠. 이렇게 살아왔고 경제사범이랑 범죄명을 달고 있지만 얼마나 무죄 이렇게 억울한지 느껴지는 게 이 가석방 이 신청서에서 좀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피고인 최승철을 대리하여 변론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박승원 의무관에 대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 발생 당시 의무실에서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첫째, 검찰이 제시한 동기 부분은 단순한 감정적 불화에 불과합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살인의 동기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이어왔으며 오히려 가석방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누구보다 신중하게 생활해왔습니다. 둘째, 이 사건 수액에 부동액이 혼입되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혼입자가 피고인이라는 직접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CCTV나 목격자, 지문 등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으며 단지 접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오히려 교도소 내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진 다른 인물들, 특히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온 다수의 교도관과 수용자들이 존재합니다. 본 건을 피고인 단독의 원한 범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편협한 시각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건은 검찰이 제시한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변호인의 입장은 일단 그 살인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검찰 측하고 변호인 측하고 입장이 완전히 이제 상치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살해 행위를 했다, 부동액을 주입했다 이런 점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증거를 제시해서 입증하실 예정입니까? 박승환님의 혈액 분석을 했는데 그 혈액에서 LLC가 들어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게 자동차용 부동액 약 10에서 20ml 정도의 그 부동액이 투입됐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예. 근데 최승철이 거기서 일을 한 거죠. 그 그쵸.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소에서. 예. 그리고 그 자동차 정비소에서 쓰는 부동액과 이 박승원 씨 피안에 검출된 부동액이 일치한다는 증거도 저희가 국과수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유력하죠. 현장 조사를 해서 증거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오호, 여기구만. 아하이. 최승철이 어디 있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 아니야? 정보 있습니다. 정보 있어요? 최승철이 여기 넣었었고 여기 누웠었고. 네, 박승원이 여기 넣었습니다. 맞죠? 네, CCTV 각도가 저 CCTV네요. 네. 저기 틀어져 있고. 저게 원래 이쪽 방향을 다 찍어줘야 되는데 네. 이쪽으로 틀어졌네요. 왼쪽으로. 아하. 지문 없이 어떻게? 근데 최승철이 만약에 여기 누워 있었다면, 뭐 약간 이런 지면 같은 걸로는 이렇게 짚고 이렇게 주사기 못 놓나? 어떤 걸 써가지고? 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탈지면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주사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문 안 묻게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장갑이 그쵸, 따로 안 보이니까 지금. 그잖아요. 어차피 수갑은 한 손에 묶여 있고 주사기가 가까이 있네 일단. 주사기가 엄청 가까이 있지. 그냥 거즈나 이런 것도 많아서 사실 지문 안 남기는 그러니까. 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라. 진짜 내 말이 그 말이야. 거지를 잡고 주사기 넣으면 금방 문다니까. 맞아. 물티슈나 이런 것도 너무 많고. 맞아. 그리고 통도 여기 있는 통이네. 아까 버려진 통이 지금 저 통이 있잖아. 그치. 이 통이구나 이 통. 근데 이제 박승원은 최승철이 오기 전에 이 CCTV를 돌려놓고 지가 링거 꽂으려 했는데 그 타이밍에 마침 이성민이 최승철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 원래 걔에 좀 약간 차질이 생긴 거겠죠? 좀 딜레이가 된 거겠죠? 그래서 치료를 해준 뒤에 여기 누워서 어쨌든 이 CCTV를 밀어놓은 타이밍 때문에 최승철이 왔을 때부터 이제 여기 현장이 제대로 안 찍혔다는 게 애석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아는데 나는 최승철과 박승원의 관계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면 조금 더 우리가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다른 수감자들한테 좀 이렇게 많이 추조를 해야 돼. 추궁을 해야 돼. 맞아. 범행 동기가 있어야 이게 뭐 좀 더 확실해지니까. 그렇지. 안녕하세요. 오세민 씨. 오세민 씨. 오케이. 지금 매석 교도소에 수감 중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 얼마나 되셨죠? 생활하신 지? 저 1년 됐습니다. 1년? 예. 얼마 안 됐네요. 되셨군요. 박승원의 사망 원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링거 꽂고 있다가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승원이 평소에 좀 뭐 원한을 산 사람이 좀 많을까요? 그분이 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루두루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두루두루? 네.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그 최승철 피고인이 뭐 특히 더 싫어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수용자 오세민을 신문하고 싶습니다.
이 증인 신청에 대해서 뭐 이의 없으신가요? 네, 이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세민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네, 선서. 나는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네, 검찰 측 먼저 신문하시죠. 네. 오세민 씨는 그 피고인 최승철 씨와 함께 그 자동차 정비 추력을 같이 나가셨죠? 네, 맞습니다. 피고인 최승철 씨는 뭐 혹시 얼마나 같이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2달 정도 된 두 걸로 달 알고 정도. 있습니다. 부동액을 가지고 작업도 하십니까, 평소에? 네, 아무래도 자동차 정비소에 있기 때문에 부동액 관련해서는 이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액에 관해서는 어떤 시기쯤에 교육을 받으십니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에 다 교육을 받는 부분이고 대다수의 모든 수용자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개월간 추력을 나간 시점쯤에는 당연히 그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는 알고도 남겠네요. 네,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혹시 교도소 내에서 부동액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제가 그 차량 정비를 교육을 받고 있다 보니까 혹시 최승철 씨와 같이 받으셨나요? 정비소에서 일을 하셨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보통 2달이라는 기간 동안 부동액에 대해서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거 먹으면 어떻게 뭐 안 좋다 이런 건 다 배우죠. 안전교육을 받죠. 그럼 부동액의 약간 위험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배우겠네요. 그렇죠. 2달이면 그걸 당연히 인지하고도 남겠네요. 예, 뭐 그 사람이 뭐 정신 놓고 있지 않는 이상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도소 내에 부동액이 어디에 보관돼 있을까요? 차량 정비소 가면은 그냥 쉽게 그냥 정비소 쉽게 접할 수 있는. 박승원 체내에 있던 부동액과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부동액이 일치하는 걸로 결과가 나온 걸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네네. 채택합니다. 네. 의견 있으세요? 네. 검사 측의 주장에 굉장히 이의 있습니다. 부동액은 자동차 정비 교육을 받는 모든 수감자들에게도 굉장히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곧 우리 최승철 피고인이 가지고 넣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저희도 조금 의문인 게 피고인이 그렇게 정말 당연하게 알 수 있는 부동액에 대한 정보를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극구 모른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해 있습니다. 제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부동액에 대해서는 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고인은 네. 자동차 정비로 직업 교육을 받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교육을 받았을 때 부동액을 접한 적이 있죠? 보기는 봤죠. 설명도 들은 적은 있는데 제가 직접 다루거나 그럴 기간이 안 돼서. 그럼 기간이 안 됐나요? 네. 저희 배운 지 얼마 안 의뢰인은 일단 7월 14일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네, 사건 7월 당일 14일이요. 2달 정도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부동액에 대해서 들어오자마자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액이 어떻게 쓰이고 부동액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증인에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기본 안전교육 기본적으로 과정에서 안전교육에서 듣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위험성이 교육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반발했습니다. 일단 오세민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혹시 이승철 씨 안전교육 들었을 때 상태가 어땠는지 혹시 다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이제 일반 사동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이제 안전교육 받고 그런 걸 하는데 희한하게 그런 교육할 때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이제 안전교육 같은 것만 받고 있고 그리고 집중 못하니까 그렇게 잘하는 편 아니는 거죠? 네,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최승철 그 친구 본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자세한 건 모르겠고 많은 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박승원이라는 인물이 본인에게 해를 가했다는 배후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한 상태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최승철 피고인의 그 가석방이 탈락한 과정에서
박승원 피해자의 외압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가석방 신청을 못 받게 된 이유가 죽은 그분의 박승원 네, 씨 박승원 때문이라고요? 씨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그런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어떠한 식으로 좀 구체적인 방해를- 영향이 어떤 네. 영향이 있었는지 혹시 예. 알고 있을까요? 저도 그냥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냥 네. 소문으로 듣기에는 뭐 말한다고 저도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법정에서 아무 네, 저희 그냥 그 이 상황을 그냥 이 사건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부당한 일이 이용하거나 가진 뭐 않을 그럴 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들린 소문에 의하면 그 박승원 그 의무관이 이게 무기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외압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그냥 어디까지는 소문이어가지고 박승원 씨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뭐 직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소문이니까 저도 뭐 자세한 건 몰라서 이 정도까지밖에 말을 못 하겠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정확히 보고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는 박승원 의무관께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지 최승철 씨에게 무기수들을 시켜서 가석방 심사에 탈락하도록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철 씨 안에서 괴롭히는 자체가 이제 박세훈 때문에 이제 괴롭당한다고 최승철 씨한테 얘기했는데 왜 얘기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친구가. 교도소가 어떻게 보면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잘 퍼지고 돌아서 그 친구도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모험수로 나갈 수 있었는데 못 나가고 계속 그러고 나서도 맞고 그러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얘기해줬는데 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뭔가 좀 더 상태도 안 좋아 보이고 무기수들은 최승철 씨가 이제 빠르게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떠한 문화적인 그런 보복 행동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박승원 씨는 그럴 만한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죽은 박승원 씨는 저와 함께 지금 이걸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박승원 씨 대포통장에 또 그게 현장 조서로 나왔는데 거기에 오세민 씨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던데 그거는 어떤 건지 왜냐면 이체 내역이 계속 있더라고요. 이게 두루두루 친한 정도의 관계가 그렇게 사건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또 좋잖아요. 네. 이게 그 얘기하면 좀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뭐 이게 또 너무 불편하시면 저희가 법정에서는 얘기 안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일단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요 교도소 안에서 약간 매점 일을 하고 있거든요. 담배나 그런 거 짜잘한 거 해가지고 용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박승원 씨한테 걸려가지고 자기가 물건 대줄 테니까 이거 팔고 본인한테 그냥 조금 돈이나 좀 타가라 해서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갑과 을 관계 그런 거 있죠. 죽은 박승원 씨는 저와 함께 지금 교도소 내에서 흔히 말하는 매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승원 씨는 저에겐 갑이었고 저는 을이었는데 제가 그 물건을 공급받던 중 저기 앉아있는 최승철 씨에게 발각되어 같이 권유를 했고 최승철 씨가 그걸 거부해서 그걸 보복성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아까 처음에 모두 발언하실 때는 원한이 있는 건 맞다. 가석방 탈락한 것도 맞고 원한이 있는 거는 맞다고 하셨는데 지금 입장이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이제 검사
측에서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셋째 부분에 이제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진 다른 인물들도 꽤나 많고 그렇죠. 교도소 내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순철 피고인만이 박승원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졌다고 그러면 그 생각되지 우리 피고인은 원한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저는 미리 다 조사실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저는 너무나도 수많은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이유조차도 저는 되게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뭔가 추측성, 뭔가 소문들이 저에게는 그닥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석방 탈락했는데 박승원이 개입을 해서 가석방 탈락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오세민 같이 수감을 하고 있는 오세민 씨께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답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증인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수감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사기도 쳤고 보이스피싱도 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일단 오세민 씨가 이곳에 수감이 되어 있는 이유는 사기 유범 때문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사기 유범이 말했던 말 하나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가석방 탈락하는데 박승원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원한이 있다 그런 거고, 피고인 쪽은 원한이 없다는 거고요. 근데 증인은 박승원 때문에 탈락했다는 소문이 퍼져 있긴 있었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정도 확인하고 뭐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이제 피고인 최승철 씨는 신문서 저희가 신문했던 것과 그 어디 있지? 맨 처음에 받았던 진술서에 오차가 있는 게, 박승원이 이제 내에서 해선 안 되는 단독 행동, 그러니까 이제 혼자 스스로 이제 링걸 치료를 계속 한다든지 하는 특정 행동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저희와 얘기할 때는 모르고 있다고 위증을 또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 계속해서 추가된 위증들이 나올까 하는 좀 의심이 좀 드는 바입니다. 평소에 박승원에 대한 어떤 그 깨끗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좀 알고 있었나요? 박승원이 예를 들어서 의무실을 자기 이제 개인의 용도로 좀 사용한다든지, 뭐 링거로 이제 비타민을 한번 더 맞는다든지 그런 사실을 좀 알고 계셨는지. 아니요, 저는 전혀 모르셨나요? 그 사실까지는 알고 있다고. 해보니까 박승원 씨가 알고. 그러니까 그 냄새 난다는 사실을 모르셨다는 거잖아요. 모르셨더라고요. 카더라라 소문은 들었는데 그게 눈으로 확인하거나 뭔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뭔가에 그런 건 없었어요. 여기 진술서에는 단독 행동을 알고 있는데 이 밤에 의무실에 그 링거 맞고 잔다는 걸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모른다고 거짓말을 거짓말을 했어. 어허. 그게 진짜 좋았어. 제가 예를 들면 뭐 10번 중에 2번을 목격을 했다면 그 8번이 아닌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수액을 뭐 링거를 맞는 뭐 매번 제가 그 장면을 목격을 했다면 그렇게 자기를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본 모습은 몇 번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박승원이 피고인은 이제 그 혼자 링거를 받는 거를 본 적은 있기는 하다 그런 취지네요. 그죠? 본 적은 있으나 매번 맞는지 몰랐다. 네, 알겠습니다. 그죠 그런 거죠. 아까 피고인은 그러면 그 부동액을 그 아까 저기 같이 증인하고 같이 나가서 일을 나갔을 때 부동액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었나요? 증인 어떠세요? 교육은 받았으나 제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부동액을 사용한 적은 없었어요. 네, 단 한 번도 부정액을 사용한 적 네, 없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검찰 측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상당히 신빙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초반에 받았던 이 증언서에만 해도 뭐 박승원 씨가 의무실에서 종종 링거를 맞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취조를 직접 받을 때에는 뭐 본 적이 몇 번 있다고 지금 얘기한 것과 달리 그냥 전혀 모르고 있다고만 얘기를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비소에서 2개월이나 일한 시점까지도
되게 그 기초적인 교육 중 하나인 그 부동액에 대한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좀 믿기 힘들어지긴 합니다. 전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씌인 상태에서 그리고 또 구타나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물어본다면 좀 가끔 헷갈리는 그런 답변이 충분히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뭔가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달라진다고 하면서 이걸 또 위증이라고 또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피고인은 일단 좀 거짓말을 해도 그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요. 이제 증인이 위증하면 처벌받는 거니까 일단 이 증인에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 양쪽에서? 저는 증인으로 교도관 이성민을 신청합니다. 어떤 걸 입증하기 위해서 신청합니까? 가장 의심스러웠던 최승철 피고가 폭행을 당한 이후에 의무반에 들어갔을 때 박승원을 만났고 그 박승원을 만난 그 순간부터 끝까지 교도관 이성민이 함께했다는 CCTV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내석교도소의 교도관 이석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네. 자, 변호인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변호인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죠. 증인 이성민 씨, 예. 의무반의 현장에는 네. 증인 이성민과 피고 최승철이 도착했을 때 CCTV가 돌아가 있었습니다. 박성원 씨가 CCTV 돌린 거 알고 계시죠? CCTV요? 네. 근데 그게 아마 링게를 맞으려는 거를 본인이 링게를 맞으려는 거를 감추려고 돌리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내가 말해줄까? 이성민은 그 박승원이 본인이 링거를 이제 자주 맞으니까 카메라 돌리는 사실 알잖아. 최승철은 몰라. 그치. 근데 CCTV가 봐주시는데 거기서 살인한다고? 난 이건 아니라고. 그치. 박승원이 직접 CCTV를 돌렸고 링게를 막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피해자 박승원이 CCTV를 돌리고 링게를 맞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네. 그리고 채택합니다. 피고 최승철은 CCTV가 돌아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CCTV가 돌아갔다는 건 안 보이게 됐다는 거죠? 돌려가지고. 안 보이게 사각지대로. 현장이 보이지 않게 박승원이 CCTV를 돌렸는데 그 상황을 최승철은 알지 못했고 교도관이 이성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CCTV가 돌아갔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CCTV가 자기를 찍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과연 살인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기에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증거로 제출합니다. 보고 얘기하시죠. 왜냐면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봤는데 굉장히 티나게 카메라를 옆으로 돌립니다. CCTV의 방향만 보더라도 사실 본인이 찍히는지 찍히지 않는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각도였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영상 첫 번째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7시 45분경 박승원이 직접 CCTV를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인이 링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빗자루를 이제 들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는 CCTV를 사각지대로 돌립니다. 네, 링게를 들고 있고 CCTV를 돌립니다. 저건 안 찍힌다는 걸 무조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8시경에 이성민과 피고 최승철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검사가 말씀하셨던 돌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네, 구타를 당하고 지금 고개는 계속 밑으로 숙여져 있고 온 상태라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습니다. 어떤 타이밍에 CCTV를 봤을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하지만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 추측성이죠. 박성원 씨가 본인에게 링게를 놔달라는 말을 했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증인은 직접 놓지 못하고 박승원이 직접 놨죠? 예, 맞습니다. 직접 놨습니다. 어쨌든 서로 링게를 맞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저는 이제 박승원 의무관님께서 이제 항상 링거를 좀 놓는 거를 주기적으로 놓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CCTV를 좀 돌려놓는 것도 좀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불법인 일인데 교도관인 이성민 씨는 왜 말리지 않았나요? 어떤 관계였나요? 말리진 그 행위에 대해서 불만은 있었지만요. 예. 그거를 보고 말려야겠다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다음 영상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 10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 네. 이 영상의 마지막 쪽을 보시면 이성민과 박승원이 최승철을 두고
둘이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이어서 8시 10분 영상 부탁드립니다. 자, 이 영상에서 증인 이성민은 교도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관에게 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때 어떤 대화를 하셨나요, 증인?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제가 여기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이유도 좀 억울한 상태고 그 억울한 상태에서 어쨌든 판결이 제 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 여기 들어와서 하루하루가 제가 그 물건을 공급받던 중 저기 앉아 있는 최승철 씨에게 발각되어 권유를 했고 최승철 씨가 그걸 거부해서 그걸 보복성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게 되면 저를 일자리를 잘 안 써주실 것 같아서 이 기술적으로 좀 배워서 해보고 싶어서 직업교육을 정비소에서 받았습니다.